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크리스텔 푸티콜랭 지음.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한국어판 서문. 2014년에 여러분은 나의 책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의 출간에 큰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올해는 프랑스에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그 소회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기쁨을 누리기에 이보다 좋은 때는 없겠지요. 이 책의 흥미진진한 모험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은 한국이니까요. 이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는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2개의 언어, 즉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란드어, 퀘벡, 프랑스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되었지요. 이 책의 성공은 여전히 나를 계속 놀라게 합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서점가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든 분야, 모든 출판물을 통틀어 판매량, 판매 속도, 판매 순위, 지속 기간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죠. 크로아티아에서도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몇 달간 순위권 내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이 책 덕분에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 덕분에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여러분의 나라 한국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지요. 나의 한국 여행. 하루는 내 책을 내는 프랑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출판사에서 선생님을 서울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선생님 책이 아주 잘 나간다고 합니다. 당시 나도 한국에서 내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들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나는 독자들의 성원에 무척 감동했지만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약간 거리를 두고서 내 책이 성공했다고 짐작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책이 여간 팔리는 정도로는 출판사에서 그런 여행을 제안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초청을 벅찬 기쁨으로 수락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책이 잘 나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도착해서 두 번째 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그 현상의 규모를 차츰 알아차렸습니다. 우선 내 얼굴 사진이 크게 박힌 포스터가 벽 전체를 도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지요. 나는 비로소 나는 생각하기 너무 많아가 한국에서 정말로 잘 팔리는 책 출판계의 한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었는지요.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는 소리, 기자들이 타자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벅찬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내 얼굴이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들도 우호적이었고요. 이런 환대를 받다니 영광이지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경이로움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행자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요. 황홀한 궁궐, 꽃과 어우러진 근사한 사찰, 크고 웅장한 서울미술관, 서울의 구시가와 신시가 여러 곳을 돌아보고 영광스럽게도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참 유쾌하고도 깊이 새겨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에 입문하는 기분도 들었고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은 공주가 된 것 같아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나에게 한복 입은 모습이 예쁘다고 말해 주었지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만 발견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에 더 있었다면 황홀한 경험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았겠지요.
관광도 즐거웠지만 특히 한국 독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자에게 미친 내 작업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독자의 인정은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수입니다. 그게 진정한 선물, 글쓰기에 바친 시간에 대한 귀중한 보상이지요. 바로 한국에서 나는 그 선물의 가치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강연마다 독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누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짧지만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진실한 만남들이었지요. 독자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 이해받고 수용받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에서 페이스북 친구들과 만났던 자리가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내 부탁으로 출판사가 즉석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나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인 패친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껏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그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간다면 후회될 것 같았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느 날 저녁 어느 카페의 긴 테이블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20명 남짓한 패친들이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사연, 자신의 독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끼리 통성명을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쓴 책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게 된 작가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는 또한 젊은 독자들이 내 책에서 도움을 받아 자신의 뜨겁게 끓어오르는 뇌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젊은 여성 독자는 언젠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절망하던 차에 내 책이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연이나 이런 류의 모임을 마치면 어떤 독자가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책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전에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말에 무척 감동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상대적으로만 받아들였지요. 내 책의 독자들이 감정이 유난히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국 패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그 여성 독자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절망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선생님 책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하는 말이 온전히 진실로 다가왔고 어떤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여성 독자는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기를, 내 책을 읽고 나서 시작했다는 공부를 잘해봤기를 바랍니다. 패친들과의 모임을 끝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버전의 정신적 과잉 활동은 감정이 정말 풍부하구나. 나의 한국 방문은 심오한 배움에 입문하는 여행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이미 여행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 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이 출판계의 공백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영재성을 다루는 책이 별로 없었고 감각, 과민에 대한 담론은 더욱더 부족했습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특성들 중 상당수는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수정해야 할 결함이나 악조건으로 치부되었지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를 쓸 때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비춰주는 대로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모습으로만 구축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된 모습으로만 비추는 손꼽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너는 너무해, 너는 원모를 해서는 안 돼 등등 많은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나에게 그동안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만화경에 비친 것처럼 조각나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자기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전신 거울 역할을 하게끔 내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로써 그들이 자신의 일관성 조화름을 발견하기 바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에 너무 심한 것, 잘못된 것이 전혀 없음을 알기 바랐습니다. 나는 이 발견이 토대가 되어야 그들이 안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독자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 도구를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책이 현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쉬우면서도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도 되게끔 구상했습니다. 게다가 나의 모토는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있을 뿐이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영재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과 확연히 다른 접근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남들보다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영재라고 칭칭하면 내 책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이 주제에 대한 책들이 아주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책들은 대부분 영재성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그 방향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재들에 대한 클리셰가 지나치게 난무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지능으로 따져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을 절대로 장애나 비극으로 그리지는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출판물은 대개 우울하고 당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지요. 영재들이 불행하다, 고통스러워한다, 풍부한 감수성이 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감성적이고 창의적이고 치열한 뇌를 가졌다는 것은 그 뇌를 잘 쓰는 법만 안다면 주위 사람들이 허구한 날 그 점을 두고 비난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이해 부족 그리고 뇌가 심해하는 상황입니다. 지성과 창의성에는 참 안타까운 손실이지요. 나의 독자들이 매일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가 반짝반짝 돌아가게 해주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볍게 유머스럽게 글을 쓰되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꼭 필요한 책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역시 누구보다 놀라워하고 있지만 이 책이 여러 명의 인생을 구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두 가지 후회와 한 가지 실망이 남습니다. 첫 번째 후회되는 것은 한국어를 좀 배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러시아어를 웬만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여행 바로 몇 주 전에도 러시아에 있었지요. 새로운 언어와 문자 체계를 연달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영어를 매우 잘하더군요. 그렇지만 내가 또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한국어 강습을 미리 받고 갈 겁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 도전 과제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지요. 두 번째로는 나 역시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는 사실을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게 후회됩니다. 그랬더라면 여러 가지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테고 나의 독자들이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환상을 자칫 품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도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이 책에 대한 반응, 즉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이었으니까요.
정신적 과잉 활동인 독자들은 이 책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거나 내용을 설명하곤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허사였습니다. 슬프고 힘 빠진 일이지만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는 오로지 정신적 과잉 활동인 독자들에게만 열렬한 공감과 성원을 끌어냈습니다. 다행히 일반적 대중의 무관심과 몰이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현상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파워먼트가 그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건 이중의 임파워먼트입니다. 나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독자 이메일의 요지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생님이 쓴 책 덕분에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그 책 덕분에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쓴 책 덕분에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임파워먼트입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차츰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자기 모습 그대로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정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학교와 기업들도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출발이지요. 두 번째, 그 책 덕분에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단 차원의 임파워먼트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하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서로 힘을 합쳐 좀 더 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한국 독자들이 서로 연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국에서 그러한 집단 차원의 임파워먼트의 싹을 발견했습니다. 나 또한 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도 내가 진행하는 강연, 북토크, 세미나에서 독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어떤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더없이 기쁘게 지켜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부르짖는 근본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GBT 운동, 블랙 라이프 매터스 운동, 전 세계 여성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압제를 깨닫게 했던 운동이고, 미투 운동, 다른 종류의 진영을 결핍이 아니라 차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경 다양성 운동 등을 보세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도착 증세, 소아성애, 부패, 동물 학대, 지구 환경 파괴 등과 모든 종류의 권력 남용을 분연히 거부하는 새로운 움직임도 일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의 임파워먼트는 장차 큰 강에서 만나게 될 작은 지류들입니다. 온전한 본연의 존재에 대한 추구, 나아가 요구가 큰 강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가 심리 조종과 심리 지배를 해독하는 책을 쓴 덕분에 이 근본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음험하게 이루어지는 물밑 작업으로 이해하게 되면 상대의 삐뚤어진 의도를 쉽게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 수준의 임파워먼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나는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친절 인간다운 파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성이 세계 곳곳에서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미래적인 흐름을 동참하게 됐을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내 작업의 구체적인 결과가 원동력이 되어준 덕분에 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인 임파워먼트를 추구하고 공고히 하는 작업에 계속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써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에 대해서 언제나 더 많은 실마리를 찾고 글쓰기를 통하여
알릴 수 있었지요. 내가 새로운 책으로 인사하기 전까지 일단 한국의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크리스텔 피테콜랭